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6월 5일 미스터 마켓 가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방송 안 했죠, 여러분? 좀 아쉬운데, 내일은 현충일로 쉬고, 이번 주에, 상반기죠, 상반기. 1, 2, 3, 4, 5, 6이니까. 쿼드러플 위칭 데이가 있어가지고, 지금 주식시장이 그거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할 것은 2분기 핵심 주도주 파트 2 해가지고 요걸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종목 얘기 많이 하는 거는 요걸로 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좀 전에 쿼드러플 위칭 데이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이제 하반기 여러분들 준비해야 되고, 7, 8, 9, 10, 11, 12, 7, 8, 9, 3분기죠,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그러니까 지난주가 아니고 지난번, 요거 직전 방송에서 스포를 한번 얘기한 게 있습니다. 오늘 마켓 10, 10시 45분 방송에서도 그 얘기 해줬는데,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경기 침체 얘기가 들어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뭐 2분기 핵심 주도주는 4개에서 6개는 얘기했으니까 핵심을 잘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시장을 이기는 전략을 실전기법 108로 풀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이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기법 얘기를 좀 많이 하니까 잘 참고하라고 말씀드리고, 여기 지금 보면 실전기법 종합적용 108 필살기 해갖고 제가 이게 화면 제대로 나가고 있는 거죠. 자, 드디어 나왔어요. 제가 이게 뭐 날라다니면 좋은데 오늘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면 보여주고, 안 그러면 그냥 갈 거예요, 여러분. 지지난번이죠. 그러니까 지지난번, 그러니까 5월 15일 플러스 마이너스일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강조한 것 중에 무엇을 많이 강조했냐면, 마인드의 실전기법 30, 31, 32쪽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 다음에 50, 51번 무지막지하게 중요하다는 얘기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방송했던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순서가 52초 밑으로 간 것은 주도주는 외봉으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이거 하나로 원래 다음번 시간에도 이걸 이어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종목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해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 주에 누차 얘기하지만 지금 주식이 강력 매수할 주식이 널리고 널렸다. 근데 방송에서 강력 매수라고 얘기하기에는 물량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는 거지, 섹터적으로는 강력 매수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에 종목들이 거래가 실려가지고 방송에서 강력 매수를 얘기할 만한 주식들이 많이 생기면 50, 51번으로 쭉 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섹터로 가야 되니까 요거 그래서 뒤로 뺀 거고요. 일단 지금부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실전기법 108채 55, 투자는 비중이 중요하고 매매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얘기 진짜 많이 했고, 이종복이가 느닷없이 2009년 이 영상을 괜히 틀어줬던 게 아닙니다. 기억나죠, 여러분? 2009년도 영상 이거 틀어준 그 타이밍이 바로 이걸 이종복이가 강조했던 그 타이밍. 그게 지금 4월 17일에서 5월 15일까지 그 바닥까지는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에 힘을 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월 17일에서 5월 15일 타이밍으로 밀려 내려올 때 제가 단기, 중기, 장기 해갖고 단기가 살았다, 중기가 살았다, 장기가 살았다라고 하면서 해줬던 그 부분이죠. 중기 관점 투자자는 그렇게 조정을 받을 때 저점 매수, 강력 매수. 반대로 단기 관점의 투자자들은 그쪽에서는 강하게 시장을 접근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 해줬지 않습니까? 뒤집힌 겁니다, 지금.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있다가 얘기하겠지만 다시 이격이 뜬 주식이 많이 생겼고, 그게 업종 대표주에 생겼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단기 관점의 투자자들이 접근을 하는 거고, 중기 관점의 투자자들은 보유자 영역.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수해서 중기 투자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중기 관점으로 저점 매수하라고 했던 그 섹터들,
반도체, 그 다음에 배터리, 2차 전지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걔들은 지금이 매매 타이밍도 퍼펙트해졌어요. 기가 막히죠? 이 타이밍에서 원래 영상을 틀어줘야 되는데 내가 이거 같이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갈게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에서 반도체하고 배터리를 2주째 뒤집어버리고 엎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배터리를 저점 매수하는 타이밍이다 하면서 맞고 틀리고 가발하는 5월 15일. 그 뒤에 반도체가 날아갔어요. 지금 타이밍은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배터리가 지난주에 반도체하고 같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지금 배터리 날아가고 반도체는 눌리고 있어요. 그럼 이제 오늘 또 얘기할게요. 한 번 더 뒤집어 버립니다. 이제야말로 반도체 저점 매수하는 타이밍이 맞습니다. 이거 맞나 틀리나 가보면 알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만약에 반도체가 같이 올라가고 배터리가 같이 올라가면 선물 매도 친 사람들은 아마 입에서 거품 나올 겁니다. 아마 다 나락으로 갈 거예요. 그때 이 똑똑한 사람 말을 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배터리대로 지금 가는 거고 자기 갈 길 가는 거고 반도체는 다시 저점 타이밍이 왔어요. 근데 여기에 조선주가 올라가면서 조선 기자재 끌고 가고 풍력 에너지 관련주하고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 등 이쪽 에너지 관련주들마저 치고 가고 있으니 제일 중요한 얘기,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비리비리하니까 상승 종목이 더 많아지면서 여러분들 체감이 좋죠. 이제 다시 종목이 많이 올라가는 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지난주 지지난주에 죽어라고 열심히 샀었어야죠. 그죠? 내가 분명히 얘기하고 갔습니다. 이거 고양이가 이거 핥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실전기법 1087 55고 그 다음에 101 가겠습니다. 자, 최고의 기업에 투자를 하고 최고의 차트에 매매를 하라. 이 진짜 이거 하나만 알아도 돼요. 101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주식하는 개인들이 이 최고의 기업에 투자하고 최고의 차트로 매매하라는 말과 투자는 비중이 중요하고 매매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섞어서 주도주는 외봉으로 죽지 않는다. 단기, 중기, 장기 개념에 단기가 살아있고 중기가 살아있고 장기가 살아있을 때는 강하게, 단기가 꺾이고 중기가 살고 장기가 살아있을 때는 분할 매수, 중장기 관점으로, 단기가 꺾였고 중기가 꺾였고 장기가 살아있을 때는 진짜 이거는 방송에서 얘기하면 그렇지만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10번도 넘게 했어요. 정배열의 주식이 241선 쪽으로 밀리면 무엇을 팔아서라도 그 주식을 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 정도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참여를 하면 주식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죠? 이종복이도 여러분들한테 기법을 강조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작권을 보여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저작권을 보면 2003년도에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 이토마토에서 16년 동안 이 얘기를 떠들어댄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강의와 이종복이 하는 강의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고, 주식 제대로 하려면 이토마토에 와서 배우면 얼마든지 제대로 할 수 있다. 이종복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과 같이 얘기한 모든 것도 VOD에 다 있어요. 그대로 다 있습니다. 이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이걸 꼭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겠어요, 여러분. 2분기 핵심 주도주 파트 2에 보시면 이제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삼성전자 필두 이격이 큰 반도체는 이격 좁히기. 어서 많이 들어봤죠? 이게 삼성전자라 다행인 건데 이게 바로 4월 17일 날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건 5월이 아니고 4월이에요, 여러분. 배터리 관련주들이 무늬만 배터리가 이격이 큰 게 이격 좁히기가 나오면서
멀쩡한 배터리가 같이 조종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위험한 타이밍을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건 말 그대로 그때의 주체는 무늬만 배터리가 주체였기 때문에 무늬만 배터리는 조종을 받을 때 아작이 났잖아요. 여기에 주체는 뭐예요? 대한민국 넘버원 삼성전자가 주체입니다. 삼성전자가 저렇게 이격이 떠 있는 상태에서 밀린다고 해서 그런 배터리, 무늬만 배터리 같은 주식같이 밀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물 매도 친 사람들 아직 멀었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이건 나쁜 얘기가 아니고 좋은 얘기예요. 삼성전자가 이격이 벌어질 만큼 급등을 했으니까 선조정을 받은 반도체든 아니면 상승폭이 미약한 반도체에 적극 매수해야죠. 삼성전자가 저렇게 이격으로 떠서 날아갔는데 이거 거꾸로 알아들으면 안 돼요. 대신 다른 반도체, 가벼운 반도체들은 눌림목이 나와야 되는 거고 지금 한미 반도체 기준에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미 반도체는 눌림목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마이크론이나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주식은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더 완벽한 거예요. 내가 4월 17일 이게 지금 이게 양복하고 이게 노트북이래 이게 왔다 갔다 이거 앞뒤로 다 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뭐 방송하면서 운동하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4월 17일 타이밍에 보다 보면 주도주는 가격 조정, 시간 조정을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가격 조정보다 기간 조정의 주식을 선호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종목은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정말로 반도체 무지하게 많고요. 핵심 섹터 지속 순환매 가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4월 17일 날은 조정을 받아야 좋다라고 했어요. 배터리 쪽에는, 리튬 쪽에는. 근데 반도체는 삼성전자 필두 이격 큰 거만 이격 쪽 피기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눈 동그랗게 뜨고 보면 다 좋다는 얘기로 들어가 있죠, 여러분? 분명히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등은 모양이 만들어졌음. 지난주에는 만들어지고 있다. 여러분, 그죠? 지난주에는 이 종목이가 모양을 만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을 겁니다. 이건 5월 15일이 나오면 안 되지. 자, 여기 나오죠? 옥석이 가려지고 있음으로 얘기했네요, 여러분. 옥석이 가려지고 있음. 그러면서 슬쩍 중장기적으로 펫배터리 좋다라는 얘기 했는데 성일이가 여기서부터 또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 등은 모양이 만들어졌으니까 한 일주일 동안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갈길 가겠죠? 섹터 구분을 잘하면 수익이 어떻게 난대요, 여러분? 섹터 구분을 잘하면 수익이 어떻게 난답니까? 죽어라고 막 여기저기 쫓아다닐 필요 없다니까 이 종목 방송을 보든지 아니면 미스터 진단만 봐도 돼요. 이 종목이가 좋게 얘기하는 종목들만 쫓아다녀도 수익이 어떻게 된답니까? 수익 어떻게 된대요? 저절로. 그냥 갖고 있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대신 일주일 동안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 M 등 핵심 주도주 SKI 등 바닥 탈출형 여기서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신흥 SEC나 하나기술 등 바닥형. 그러면 지금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의 핵심 주도주 바닥을 탈출하고 있는 섹터, 그 다음에 아직도 바닥에 있는 섹터로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알려드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상황 이해되셨죠? 자, 인공지능으로 가기 전에 이제 요 타이밍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확인하고 가야 될 게 뭐가 있는 거냐면 시장과 투자, 그죠? 시장과 투자에 관한 거,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주. 오늘 포스코 홀딩스 뭐 날라가지는 않지만 포스코 홀딩스 같은 주식이 한 4% 올라가면 그것도 부채 한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다음에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와서 미국장이 폭등을 해 있는 상태에서 저 이 화면 실 테니까요. 폭등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 방송하면서 저 다음으로 폭등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주에
주식시장이 조종을 받을지도 모르고 있는데 이제는 포스코홀딩스에 풀베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죠? 뉘앙스를 얘기하기는 쉽지 않죠, 여러분. 방송에서 포스코 퓨처는 윗꼬리가 생기지만 포스코홀딩스는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래량 더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저거 아마 100% 사자 앞에 숫자 바뀔 겁니다. 이것도 지금 이 종목 말 그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은 맥스트마저 올라가요. 맥스트 이거 금요일날 미스터 진단에서도 한번 떠들어댔고 지난주 목요일날도 누가 물어봤을 때 떠들어댔고 귀찮지만 미국의 그 메타 관련주가 잘 가서 정말 꾸준히 여러분들한테 점잖게 좋게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준비한 첫 번째 영상 준비됐겠죠? 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토록 강조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내 자신의 투자 금액이 만약에 급전이었다. 그럼 못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이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급전이고 남의 자금으로 지금 주식을 한다면 여기서는 반도체하고 펫배터리 정도 몇 종목, 그 다음에 제약주는 좀 리스키하지만 그래도 위치 자체가 그런 종목에 들어가야지 2차전지 배터리는 여기서 따라 들어가시면 그걸 못 버텨낸다는 거죠. 뭐를? 그 변동성을.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시장을 추세, 목표치, 특성으로 구분하고 이것은 스페셜리스트 이종복이가 해준다. 매매 기법과 투자 스타일을 조화시켜라. 조화시키는 것은 스페셜리스트 이종복이가 해주는 게 아니고 투자자 본인이 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고 이거 별표 무한대입니다. 여러분 별표 무한대. 무한대 별표. 저거 4월 10일 얘기예요, 여러분. 저 당시에 여러분들 2차 전지 적당히 챙기고 저 때부터 반도체 적당히 주웠으면 반도체가 먼저 날아갔죠. 한미반도체 저쪽이 먼저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을 틀기 전에 저기서 하나만 더 얘기해 주면 이종복이가 여기 나와가지고 현재 시장 핵심 해가지고서 뭐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뭐 2분기 뭐 핵심 주도주 지지와 저항하면서 6, 7개 섹터 갖고 분석해줬던 게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장을 추세 목표치 특성으로 구분해갖고 지수는 어떻게 움직일 수 있고 특성은 어떠며 지금은 이런 주식을 공략하는 거고 하우스에 했던 그 말들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거꾸로 만약에 중기적으로 비중을 줄이고 주가가 밀렸을 때 저점에서 비중을 늘렸어야 되는데 꼭대기에서 쫓아갔다가 저점에서 던져버리면 그 사람들 낭패 본 거하고 똑같은 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고 비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건 4월 10일 얘기인데 두 번째 영상이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그냥 말할 거 없습니다. 이야기해봤자 그 자체가 사치입니다. 큐! 이제야말로 배터리 저점에서 잡을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여기 와서 이종복이가 반도체 쪽 한 얘기들이 이번 주에는 배터리가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단기간에 급등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를 따라가는 것보다 흘러내리고 있는 배터리를 사는 게 안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걔들이 일주일에서 2주 지나면 여러분들한테는 또 돈을 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돈을 줬을 때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이 일정 비중을 줄이는 거고 저점에서 산 사람도 그 타이밍에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올라가면 욕심을 내지만 거래량이 급증을 하지 않고 올라갈 때는 그 사람들도 절반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밀렸다가 같이 가게 되면 배터리하고 반도체가 동시에 움직임이 좋을 때가 오거나 배터리하고 반도체가 동시에 약할 타이밍이 오거나 할 때가 있을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변곡점은 6월 첫째 주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올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변곡점을 얘기해 주고 갈까? 아니면은 그 전에는 돈 버는데 지장 없다라고 얘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론 못 내렸습니다. 호응이 적은 것 같아가지고. 마켓은 열심히 보세요. 미스터 진단 열심히 보고 특히 이번 주 금요일 미스터 진단에 다음 주 전략 잘 보세요.
저거 기립박수가 아니고 저건 진짜 5월 22일 얘기입니다, 여러분. 5월 22일.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말을 그죠?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지? 한 달 만에 뒤집어 준 거지 않습니까? 그 타이밍과 그 한 달 동안 종목과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 투자는 비중이 중요하고 매매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최고의 기업에 투자를 하고 최고의 차트로 매매를 하라. 주도주는 외봉으로 죽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들이 같이 결부시켜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시장 리버스 차트로 가는 게 조금 더 좋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선 배터리 한 코멘트는 놓고 가야 되겠죠, 여러분? 자, 포스코 퓨처를 보시면 5월 15일 날 여기서 사면 깨지나 안 깨지나 내 말이 맞나 틀리나 보자라고 했던 지점이 29만 원. 저때 30만 원 기준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5월 22일이면 요 타이밍이에요. 여기서 지금 포스코는 지금 39만 5천 원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39만 5천 원까지 올라왔지만 꼬리가 생기고 이거 30만 원 기준이면 30%짜리입니다. 39만 원이면 포스코 퓨처 같은 주식 30%가 이게 거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는 반대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그동안에 못 올라갔었어요. 그동안에 못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포스코 홀딩스 쪽으로 매기가 붙으면서 더 멋지죠. 그러니까 차트적으로 얘기하면 포스코 홀딩스가 포스코 케미칼보다 포스코 케미칼은 포스코 퓨처입니다. 차트적으로는 이게 훨씬 더 안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이어서 안전하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의 주식들 되게 많지만 이제부터 종목 얘기를 좀 하면서 그죠? 지금 얘기했던 종목들이 영상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자, 이제 준비한 3번 영상 바로 틀어주세요. 포스코 홀딩스가 만약에 이건 지금 현재 이평선이 21선이 저기에 떠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38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거기서는 한번 또 흔들릴 수 있어요. 지금도 보세요. 매도해야 돼요 라고 얘기 안 하죠. 왜? 이거 장기로 보는 사람들은 얘가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온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공방전이 펼쳐져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 더 올라가거든요. 거기서 파는 거예요. 쌍봉 원저리.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주식을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 거면 이런 걸 하라 말아라. 이종국의 주장. 이걸 하지 말고 더 가벼운 주식을 하라. 그거를 이토마토에서 16년 동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6년 동안. 자, 그래서 포스코는 지금 가격부터 만약에 얘가 35만 원대가 어디예요, 여러분? 이 주식의 35만 원대는 된고입니다. 그리고 기준 양봉은 거기서 살짝 떨어져 있어요. 지금 살만치 사고 조금 더 밀리면 더 사버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놓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이쪽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지금도 보시면 나중에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당장은 안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단기와 중기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로보트 태권브이 기립박수. 진짜 가격 전략 하나도 안 빗나갔고 지금 이틀 동안에 날아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간다라고 계속 강조했죠, 여러분. 38만 원대 가서 한번 젖혔다가 다시 가고 있는 거고, 기법을 배우려면 이토마토에는 저 정도 기법은 무료로 수백 개가 있어요.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이 기세에 이어서 바로 포스코 케미칼, 여러분들은 포스코 퓨처로 알고 있는 그 주식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를 보시면 요건 조금 더 61선하고 떴지 않습니까?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수입니다. 매수. 대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주식을 만약에 이런데 어설프게 4월 25일 타이밍에 산 사람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연속으로 음봉이 나오면서 5일선을 깨는 타이밍에 산 거에 대한 반성은 하라. 자, 보세요, 여러분. 연속 음봉으로 5일선 깨진 지점이 이 지점이었는데 21선까지 깨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나 보세요, 여러분. 지지권으로 빠지니까 2, 3일 반등이 나오면서 얼추는 반등을 줬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주식의 중심은 35만 원이란 말이에요.
35만 원보다 밀리면 밀릴수록 계속 이건 매수입니다. 매수. 대신 얘가 35만 원에서 38만 원대로 올라갔을 때는 여기서는 또 선별을 하고 똑똑한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 주식 보시면 지금도 42만 원에 물린 사람으로 기준할게요, 여러분. 42만 원에 물린 사람이 지금 가격에서 물린 비중을 똑같이 추가 매수를 했다 칩시다, 여러분. 그러면 29만 6천 원을 30만 원으로 할게요, 여러분. 30만 원에 추가 매수하고 42만 원에 물렸어. 그러면 얼마까지 올라가면 절반입니까, 여러분? 30. 6만 얼마쯤 정도 올라가면 절반까지는 올라가는 거죠. 그냥 가볍게 먹고 나올 수 있는 거고, 이것이 비중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저 당시 시장에서 42만 원에 물린 사람도 30만 원에 추가 매수하면 먹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제정신입니까? 여기 하고 갔지 않습니까? 42만 원에 물려도 먹고 나오게 해주는 이 마력, 그게 이종복이고 이토마토 방송에 큰일 났습니다. 반도체, 제약주, 김봉만, 맥전매매, 여인수는 자동차, 방산, 엔터 등 모든 거 다 섭렵하죠, 여러분. 마제스터는 시가총액 상위 2차 전지 배터리에 강점이 있고, 이종복은 두루 강점이 있고, 퍼펙트, 여러분. 잘 참고하시고, 제가 왜 이걸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거냐면, 잠깐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 주식의 차트가 지나간 다음에 이걸 읊어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우리는 이 주식이 하락 N자형으로 밀리는 것도 예측이 됐던 거고, 하락 N자로 밀리는 게 일종의 쐐기 패턴으로 밀리는 것도 예측이 됐던 거고, 여기서 35만 원대 갖다가 눌리고 다시 가면서 이 자체가 역헤드 앤 숄더까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고 싶으면 포스코 홀딩스를 사거나, 아니면 이거 말고 급이 좀 떨어지는 주식이 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너무 예민하고 나도 하는 일이 있으니까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는데, 어제 이종복 여기 이토마토가 어차피 이토마토 유튜브 채널은 회사가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막 대놓고 얘기해도 되는데, 약간 가벼운 주식들은 어제 실시간 스트리밍에 몇 개 많이 얘기가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이 아는 주식들 몇 개 있을 거예요. 근데 마켓텐을 보는 사람들은 그 주식이 뭔지 알 거고, 미스터 마켓을 보시는 분들은 초성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아니다, 그냥 가고 일단 시간 부족합니다. 에너지 관련주하고 반도체를 더 역설해야 되거든요. 이제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종복은 결과로 말한다고 했던 그거, 내일 마켓텐에서 보여줄 건데 해피름은 휴일이라 넘어가는데, SKI 도구 잡주라고 4명이 공격했던 사람들 지금 어디 갔습니까? SKI 한번 듣고 갈까요, 여러분? SKI는 올라간 것도 없다 보니까 내려가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거고, 요거하고 같은 흐름을 보였던 위치가 여기쯤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8만 원부터 이하에서 매수하면 안 깨집니다. 대신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래량이 늘면서 9만 원을 돌파하면서 시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포스코 퓨처,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코스모화학 등의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움직여야 가능한 겁니다. 포스코서부터 다른 배터리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가능하다는 것까지도 맞춰줬어요, 여러분. 이제 이종복이가 여기서 떠들어대는 게 잘난 척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진짜 돈 벌어주는 방송을 하는데 너무 잘나 보였다라는 걸 좀 알겠습니까? 이제 알겠죠? SKI 뒤집어 버리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SKI는 바닥 탈출형이고, 배터리과에 이렇게 바닥 탈출형의 주식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또 목매여요, 여러분. 물 한잔 하고 가겠습니다.
괜찮죠, 여러분? 이따가 에너지를 주려면 물 마셔야 돼요. 배터리에 SKI 같은 주식이 많지는 않은데 SK자가 들어가고 뒤에 비타민 C가 들어가는 그 주식도 잘 보세요. 그것도 완전 바닥 탈출형입니다. 바닥 탈출형의 배터리는 2년을 보고 지금 사면 진짜 대박 날 겁니다. 그리고 SKI 뒤집어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뒤집기 신공을 한번 보여주면, 자, 이 주식을 뒤집으면 얘가 어떤 주식인지 제가 보여줄게요. 이걸 뒤집어 버리면 이제 나락으로 가는 걸로 보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는데 초보자들은 여기서 더 산다고 떠들어대거든요. 이거는 올라가면 무조건 던져야 되는 차트예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주식이라면 주식 차트 조금 볼 줄 아는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차트는 원형 천장형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올라갈 때 반등 안 나오고 그냥 내리꽂힐 수도 있고 반등 줘도 100%더 밀린다라고 해갖고 이건 올라올 때마다 줄이라고 하는 그런 차트거든요. 이거를 지금 이종복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뒤집은 거죠. 뒤집었으니까 반대로 조종받을 때마다 적극 매수. 뒤집었으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 정도 주식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이종복이가 방송에서 막 떠들어대면 기본 이 정도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본론 또 들어가야 돼요. 아직 할 얘기가 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이 뭐냐? 2차 전지 배터리는 그거 리튬에 목숨 거는 거 준비한 거는 시간 관계상 또 못할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어떡하죠, 여러분? 빨리빨리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전문가 능력인데, 자, 배터리는 2차 전지 포함입니다. 이제 제 갈 길 가는 거고 신고가권으로 치고 올라간 대형주만 조심하시고 아직 상승 여력이 있거나 바닥권 주식은 사야 된다. 사야 된다. 반도체는 놀림목 적극 매수다. 이 얘기 한 겁니다. 지금 두 번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에너지 섹터 갈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에너지 섹터는 이거 네 번째네. 자, 인공지능부터 가야 돼요. 자, 여러분, 인공지능 로봇 등은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음. 보면 계속 이건 선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지난주, 지지난주 생각하면 되겠죠. 배터리는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이라고 한 게 지난 5월 26일 전략이었고,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에 미스터 진단 전략 참고하라고 했던 타이밍에 그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제가 이 손가락이 부자연스러워서 그냥 넘어간 겁니다. 인공지능 로봇은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AI는 다방면으로 하반기도 지속적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가 AI, 마음 AI라고 해갖고 이종복이가 마음이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방송에서 대놓고 얘기할 만한 구찌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고, 그거 말고 가벼운 주식도 무지하게 많고 무지하게 좋은 게 무지하게 더 많다. 그 무지 말고 만을 답니다. 만을 타. 아시겠죠, 여러분? 무지하게 많습니다. 대신 아직까지 실적 좋게 나오는 쪽이 없으니 종목 선정 중요는 지금 2주 연속 들어가고 있고요. 이거 되게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인공지능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이종복이가 좋아하는 로보티즈, 로보스타 등 내가 좋아하는 로봇 관련주의 지분을 갖고 있는 LG전자가 있어요. 내가 왜 LG전자를 좋게 얘기했는지서부터 그 설명까지 같이 드릴 거니까 일단은 그렇게 위험한 시장에서 LG전자에 과감하게 30%를 살 수 있다라고 했던 그 미스터 진단의 진단 장면이 있습니다. 준비가 됐겠죠? 백문불여일견. 드디어 악의 구렁텅이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LG전자는 그냥 끝까지 가지고 가시면 이거 수익 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어느 시점이든 다다음 주로 가면서 혹시 FOMC를 아시는지 한번 여쭤보시고, FOMC 때로 가면서 LG전자가 밀린다. 저 이종복이에요. 믿고 더 사셔도 된다라는 얘기 해드리고 싶고,
LG전자의 기술적인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이건 이토마토 시청자분들이 다 보셔도 됩니다. 눌리면 추가 매수하셔도 되고 LG전자 정도면 25%에서 30% 집어넣어도 된다. 대신 30%를 채우실 때는 최대한도로 밀렸을 때, 그러면 최대한도로 밀렸을 때 언제냐? 최소한 10만 원대 정도나 그 이하권으로 내려왔을 때가 30% 비중. 만약에 10만 원을 안 깰 때는 20% 정도? 25% 정도. 여기서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중복 이름 아무 데다나 안 쓴다니까요. 내가 쓸만한 데만 씁니다, 여러분. 저게 왜 여러분들한테 이중복이가 강조하는 거냐면 LG전자를 LG전자로 보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 쪽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저 타이밍이 2월 24일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LG전자를 보는 게 아니고 저 타이밍에 주식시장을 보셔야 돼요. 저 당시 2월 24일 타이밍이면 주식시장이 이거 봐 여러분 목이 쉬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거 깨지면 나락으로 갈 수 있는 위험해 보이는 위치지 않습니까? 보이시죠? 아마 여기에서 여기 2월 15일이든 아니면은 2월 24일이든 2월 22일이든 여기서 음봉 보고 아마 주식시장 별로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한 보통의 사람들 되게 많았을 거요. 틀림없을 겁니다. 이건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건 차트만 놓고 보면 이건 되게 위험한 자리거든요. 그리고 3월 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 여기 3월 달에 이렇게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이렇게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 웬만해서는 이 3월 14일입니다. 웬만해서는 강세 전략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저런 자리를 딛고 일어난 게 중요한 거고 저런 식으로 장이 리스키한 위치에서도 LG전자를 30%로 채우라고 했다라는 그 핵심적인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준 거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죽어 내려갈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스터 진단에서 종목을 안 물어보고 다른 쪽에서 물어봤으면 아마 이거 비중줄이라고 했던 사람들 아마 있었을 거예요. 나는 누가 있는지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차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차트적으로는 이건 깨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LG에너지도 차트적으로는 여기가 깨진 겁니다. 이게 반등시 매도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전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LG에너지뿐만 아니라 삼성 SDI도 이거 차트적으로는 깨진 겁니다. 근데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5월 15일 날 이들 주식들은 다 매수였어요. 여러분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차트적으로 되게 위험한 자리거든요. 근데 다 올라가죠. 이게 오늘 여기 방송하고 매치가 되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이종복이가 해주는 말은 투자는 비중이 중요하고 매매는 타이밍이 중요하고 요 부분하고 최고의 기업에 투자를 할 생각을 하고 최고의 차트에 매매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넘버원 아니면 향후에 성장성이 좋은 주식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캐시카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의 실적을 보고 차트를 보면 돈 못 벌어요. 그건 그냥 아주 보통 수준. 뛰어난 사람은 반대입니다. 지금은 나쁘지만 나중에 좋아진다면 결국 그 주식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추세 패턴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가 좋아질 주식이 내려오는 타이밍이면 추세가 상승 추세라면 내려오는 타이밍에 분할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는 거죠. 그때는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아까도 보면 알겠지만 포스코 그룹 여러분들 나는 또 좋게 얘기하는 거 봤죠? 포스코를 40만 원에 포스코 케미칼을 42만 원에 포스코 엠텍을 3만 원에 사가지고 10년 장기 투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포스코 케미칼이 42만 원을 찍고 30만 원대로 내려오면 거기서부터 10년을 보고 주식을 사면 한 달 만에 30% 수익이 나죠. 이거 진짜 아무나 얘기 못합니다. 나나 되니까 얘기하는 거고 이게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다. 그리고 이 대형주들의 흐름이 향후에도 양호하게 움직이면 나는 지속적으로
얘기할 것이고 개별 종목이 움직임이 좋을 때는 이 방송에서 종목 얘기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시고 그래서 인공지능과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인공지능은 아마도 하반기와 올 연말로 가면 만약에 주식시장이 한 차례 큰 조정이 만약에 와도 내가 봤을 때는 인공지능은 아마 신고가 갈 겁니다. 이것도 스포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강력하게 얘기한 거예요. AI 관련주, 인공지능 관련주가 정말 여러분들 좋은 게 많고요. 그 AI와 인공지능이 제대로 되려면 반드시 반도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형 반도체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를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는 에너지로 가야 되는데 숨이 찬척을 해야 됩니까? 그냥 갑니까? 시간이 6분밖에 없지만 숨 찬척을 못 하겠네요, 여러분. 그러면 아 참나 내일 휴일인데 오늘 불 살려는 거고 사실 제가 오늘 눈이 뒤집힌 게 20세 그거 보다가 날밤 샜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면 응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2분기 핵심 주도주 파트 2 제4 에너지, 제약 등도 선별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음. 여기 보면 인공지능 로봇 등은 선별적으로 움직이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잘 모르시죠? 선별적으로 움직이는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잘 움직이고 있음. 그러니까 지금은 에너지가 인공지능 로봇보다 더 잘 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강력 매수고요. 그걸 제가 지금 찾을 수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순식간에 찾아보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아까도 내가 슬쩍 본 것 같은데 5월 15일 날 에너지 관련주는 강한 것은 강하고 약한 것은 약하다고 할 때 CS 윈드가 강하고 LS 일렉이 약한 게 오늘장만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 뒤로 가다 보면 중기적으로는 LS 일렉이 더 잘 갈 것이다라고도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종목 방송 이 정도 클래스는 여러분들한테 놓는 거고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주 쪽에 지금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한 코멘트를 더 드릴게요. 에너지 관련주 말고 지금 조선 기자재 피팅 관련주들 움직임 좋거든요. 요거는 또 금산 전문가가 꽉 잡고 있는 쪽이죠, 여러분. 저평가 우량주 꽉 잡고 있는 쪽이에요. 이 종목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나는 CS 윈드하고 LS 일렉, 현대 일렉트릭 막 이런 쪽 그건 내가 꽉 잡고 있고 대명 에너지 막 이런 거 내가 꽉 잡고 있고요. 이 조선주나 저평가주는 금산님이 꽉 잡고 있는 섹터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자 지금 어디까지 왔죠, 여러분? 에너지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에너지까지 왔고 3분기에 순환매로 가장 돋보일 수도 있다, 여러분. 아직까지는 뭐예요, 여러분? 아직까지는 돋보일 수도 있음. 이게 저도 좀 너무 시가총액이 약해가지고 여러분 대신 조정 한번 받는 거 보면 말이 달라질 수 있어요. 3분기에 순환매로 가장 돋보일 것이다라고 했을 때가 대박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게 달라져요, 여러분. 이건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나는 정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확률은 있는데 거품 물기는 그렇고 안사잔이 올라갈 것 같고 이럴 때는 하지 말라고 하는 보통의 수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종목은 아니에요. 주식 돈 벌려고 하지 관망하려고 합니까? 사잔이 애매하고 안사잔이 날아갈 것 같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분할 매수. 아시겠어요? 분할 매수. 어떤 관점으로? 중기 관점. 그 다음에 그게 최고의 섹타인지 아닌지를 보고 섹타가 최고의 섹타라면 못할 이유가 없다. 주식은 사야 돈을 벌지 가만히 있으면 돈을 못 버는 상품이라는 거.
그래서 때로는 리스크를 감수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리스크를 회피할 때가 있는데 지금처럼 상승 추세로 움직일 때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나에게 수익이 크게 돌아오는 거예요. 2021년 8월 달부터 2022년 12월 달까지 하락장 같은 데가 리스크를 감수하지 말았어야 되는 타이밍. 2023년도부터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조정받으면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야 됩니다. 대신 다음 주 이 시간에 와서 내가 수위를 조절하게 되면 그때는 약간의 현금을 추세 패턴에 따라 여러분들이 다시 조절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건 내가 해줍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은 투자 수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여기서 돈 못 벌면 주식하면 안 됩니다. 대신 삼성전자 이 가격은 사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정도 얘기 아무나 못합니다. 땀 흘려가면서. 그거 말고 그쪽 섹터의 다른 주식 아시겠죠 여러분? 이것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2분기 핵심 주도주 대응 전략입니다. 지금 몇 분 남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와 진짜 아쉽네요 여러분. 제가 리튬 관련주 뼈까지 발라먹겠다라고 하는 이 대목을 요 타이밍에 여러분들하고 얘기했었어야 되거든요. 한번 다음 주에도 배터리가 움직임이 좋고 포스코가 숫자가 4자로 바뀌면 한번 여유 있게 진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하겠습니다. 자 영상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